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 중 한 분이 저한테 취업에 대한 고민 상담을 보내주신 메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좀 고민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까지는 챗GPT랑 기타 이제 업무 자동화에 대한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실습 위주로 알려드렸는데 이번 시간은 한번 쉬어가는 의미에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이 내용은 이제 구독자분인 요청자한테 제가 회진을 하면서 이 내용 관련해서 제가 컨텐츠를 함께 다뤄도 괜찮냐고 동의를 구한 후에 특이사항 없는 사항을 확인해서 제가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그 구독자분의 이름이 있거나 신상 정보가 있는 내용들은 제가 제외를 하고 이렇게 스크린샷만 이렇게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코더님. 컴퓨터학과로 편입하여 올해 구독한 28세 구독자입니다. 자, 우선 제가 키포인트들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 과학과로 편입을 하셨네요. 그리고 28세. 네. 이따가 제가 한번 이제 정확하게 어떠한 포인트로 왜 이렇게 짚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취업 준비를 하고 있으면 자기소개서에 넣을 자동화 프로그램을 공부하다가 오토커더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넣을 자동화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취업 준비 기간 중 정보를 알아보다가 방송국 취업이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송국 취업이라는 걸 지금 목표로 잡고 있네요. 구독자분. 그리고 하지만 신입 공고라서 그런지 정확한 필요 역량이 기재되어 있다기보다는 웹 앱 개발 또는 인프라 시스템 관리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만약 공고가 뜨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도 인턴이나 관련 계약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업무 내용을 봤을 때 솔루션 기업이 맞을까요? 자, 솔루션 기업을 물어보셨네요. 가입필 잡기 어려워 현업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 메일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신 네, 구독자분 지금 나이를 고려하고 신입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이고요. 그리고 저 역시 예전에 이러한 고민을 많이 했어서 현업 담당자분들을 찾아갔던 사례가 있었는데 제 예전 생각나고 정말 갑자기 좀 감회가 새로워지네요. 굉장히 열정이 높으신 분 그리고 지금 굉장히 적극적인 분을 고려했을 때 어떤 부분으로든 취업에 성공하셔가지고 여러분 이 구독자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하실 거라고 단언컨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컴퓨터 학과로 편입을 했다. 우선은 같은 동일 계열인지 뭐 아니면은 아예 그냥 컴퓨터 이전 컴퓨터 컴공이라고 할게요. 컴공에서 기존 컴퓨터 과학과 컴공으로 지금 동일한 학과로 편입을 한 건지 아니면 타 학과에서 요즘 이제 IT가 유망하다고 해가지고 전과를 해서 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편입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은 학교를 옮긴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거는 컴퓨터 과학과로 편입을 했다는 거는 이제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인 내용부터 뭐 코딩까지 여러 가지를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편입을 했기 때문에 3, 4학년의 학생 과정을 가질 것 같아요. 3, 4학년의 과정을 갖는데 이 3, 4학년 동안 배울 수 있는 게 많은데 사실 시간이 매우 짧거든요.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얼마나 올해 졸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이거를 지금 다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는 눈높이가 약간은 이 기존의 컴퓨터 공학과의 졸업생들과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현업 담당자들이나 현업에 대한 그런 채용을 하려고 하는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니즈가 이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구독자분이 충족되지 못하는 지식들이 있으면은 그거에 관련돼서 별도로 계속 같이 학습을 하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입이잖아요. 그리고 면접을 가게 되거나 뭐 인적성이나 이런 걸 다 통과해서 면접을 가게 되면 정말 기초적인 질문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정말 기초적인 질문. 뭐 예를 들면 뭐 이더넷 프로토콜 통신에서 뭐 스위치는 어떤 레이어 몇이냐, 뭐 아니면 IP가 이동되는 스위치는 뭐 레이어 몇 스위치냐, 뭐 L3 스위치인지, 그 로드 밸런싱은 주로 어디서 걸리는지, 뭐 L4에서 걸리는지, L7과 L4의 로드 밸런싱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으로 일단은 아주 기초적인 걸로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현업에서 이 경력직들한테도 요구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신입들한테도 기초적인 질문을 물어보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질문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학습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구독자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기본 이론들을 한 번 더 정립하는 시간을 가져서 취업 시장에 다시 이제 도전을 하는 것도 제가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8세는 굉장히 나이가 좋아요. 지금 어, 취업에 들어오는 연령대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는 신입들과의 이런 업무를 같이 하는 시기는 조금 지냈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이 들어올 때 연령대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감이 안 잡히는데,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사하는 친구들의 연령대를 보면은 점점 나이가 이제 늦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회사 기업에서의 신입 공개 채용에 대한 이제 이런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수시 채용으로 전향이 돼서 언제든지 준비된 인재들만 채용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들을 뭐 예를 들면 졸업하자마자 신입 공채를 이용해 가지고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오는 그 옛날의 시기랑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대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28세면은 아직 충분히 어린 나이이고 이거를 굉장히 도전하기에도 굉장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 자기소개서에 넣을 자동화 프로그램을 공부하다가 오토코드님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구독자분은 이게 주특기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신입사원이어가지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건데, 자동화 자체는 주특기가 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밑에 보이시죠? 웹, 앱, 인프라, 시스템 관리. 자, 이 중에서 딱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이 방향을 잡으시고 이 구독자분이 그 방향 안에서 자기소개서 넣을 자동화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자, 저는 인프라랑 시스템 관리 쪽으로 얘기를 할게요. 인프라를 하는 과정에서, 인프라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 아키텍처, 그리고 시스템이 도입되는 데에서의 어떻게 시스템들이 연계되고 시스템들을 운영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방안 검토, 그리고 프로젝트가 진행됐을 때 내부적인 아키텍처 설계 등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다 수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가지고 뭐 접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매니지먼트, 즉 SM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운영 유지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수동적으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특이사항 있는지 점검하고 눈으로 아이 체크를 한 다음에 이거를 메일로 이제 특정 담당자한테 메일로 보냈던 거를 한꺼번에 이 내용들을 뭐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크롤링을 하든 어떤 정보를 가져오든 SMTP 메일로 자동으로 발송을 시키게끔 한 다음에 그 발송된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이제 판다스나 아니면 뭐 오픈파이 엑셀 CSV를 이용해 가지고 파이썬으로 해당 데이터를 이제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그 전처리 과정을 나온 결과에 대해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내서 그거를 리포트 형식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팀장, 그 위에 이제 경영진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자동화가 이제 빛이 발휘하는 거지. 여러분 특히 이제 구독자분이 말씀하시는 자동화 하나로만 접근을 하기에는 영역이 너무 모호하다는 거예요. 자, 웹, 앱, 인프라 시스템 관리 이 중에서 어떤 부분에 타겟을 잡고 그 타겟 안에서 자동화를 이뤄낼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송국 취업이라는 거는 방송국을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한번 개인적으로 조금 더 스터디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방송국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연계되어 있고 음향 시스템, 뭐 어떠한 뭐 예를 들면 이제 음향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뭐 시스템 서버 시스템, 스트리밍 송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분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떤 건지도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이거를 봤을 때 이게 매칭은 사실 안 되거든요. 솔루션 기업을 좀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솔루션 기업이 뭐냐면 솔루션 기업이라는 게 자사의 제품을 판매를 하고 거의 그쪽 솔루션에 대해서 테크 위주의 시스템이거든요. 자, 그런데 방송국에서 이런 솔루션 기업에 대해서 연계성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답은 아니지만 제가 고려를 했을 때 솔루션 기업은 취업을 하게 된다는 거는 구독자분이 이 솔루션 기업에서의 그 노하우나 이런 거를 유지 보수를 해보고 같이 한번 고객들 입장에서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납품을 할 때 프로젝트를 같이 뛰어보고 이러한 설계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고민했던 사항들이 차후에 IT 회사 뭐 예를 들면 뭐 네카라 쿠페드 뭐 당토라고도 많이 불리는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회사들에 들어갈 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방송국 취업을 할 때는 사실상 그렇게 큰 도움은 그러니까 커리어적인 이점은 잘은 모르겠어요. 물론 도움은 되죠. 하지만 솔루션 기업은 전반적으로 범용적으로 넓게 배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 기업에서의 딱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 자체에 대해서 매뉴얼 숙지 그리고 시스템 운영 가이드 그리고 뭐 트러블 슈팅에 있을 때 장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 정도에 대한 SI에 접근을 했을 때에 대한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서 납품해서의 그런 과정 전반적인 설계의 과정 또는 솔루션이 이제 도입이 된 후에 SM적인 측면에서 유지보수 운영을 해주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 SI고 참고로 SM이 시스템 매니지먼트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연계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구독자분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국 취업을 하려면 어떠한 제너럴한 업무를 좀 스킬을 쌓는 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전반적인 업무 역량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자 인프라 시스템 관리 이쪽으로 그리고 웹 앱 개발 이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방송국을 취업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인프라 시스템 관리에서는 서버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네트워크에 뭐 이슈가 있을 때 스위치나 아니면은 뭐 방화벽 이쪽에 대해서 한번 이제 조금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 뭐 영상에 대해서 뭐 송출될 때그 스트리밍 과정에서는 그러한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해서 이거에서 어떻게 설계하고 분석할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방송국에서는 정규직 본사 직원에 한해서는 이런 부분은 사실 해당 유지보수 업체를 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그쪽에서 대신해 줄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정상적으로 스트리밍이나 운영이 잘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전반적인 관리와 오버롤한 제너럴하게 리뷰를 하고 이거를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그거를 리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반적인 기획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관리도 분명히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걱정하시지 마실 게 내부적으로 모든 회사 대부분의 회사들은 전반적인 유지보수 업체를 맺고 있거든요. 그게
기업들이 IT를 딱 도입을 하면은 IT의 시스템에 무조건 장애가 났을 때 그 장애에 대한 처리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주는 케이스가 대부분의 회사들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장애가 우리가 알지 못한 장애가 대부분이 있고, 근데 기업에서 경영진들이나 시스템 오너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사용자들은 빠르게 복구를 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서 안전하게 뭐 유지보수 업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물론 1차적인 컨택 포인트는 현업의 담당자한테 될 수 있고 IT 시스템 오너 담당자한테 될 수 있지만, 우리가 1차적인 컨택 포인트로 체크를 한 다음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체크하고 1차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하지만,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은 이제 유지보수 업체로 넘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소통, 그리고 이러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부분에서 장애가 났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맥을 짚어내고 그 과정을 이제 유지보수와 업체와 이제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IT 뭐 전산 이쪽의 담당자들한테도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러한 이제 IT만 하고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뭐가 필요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지만, 현업 담당자들과의 이제 원활한 의사소통, 현업 담당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이걸 시스템 운영자들이 어떻게 녹여내고 이거를 원활하게 이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의 이런 고민 사항들을 녹이고 현업과 다시 소통을 해서 그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우리 시스템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들을 고려했을 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전반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 웹앱 개발 또는 인프라 시스템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은 사실상 그래서 저한테 다시 귀결돼서 말씀드리면, 방송국 취업이라는 걸 고민을 했을 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전반적인 컴퓨터에 대한 전산, 그리고 뭐 IT, 인프라 이런 시스템들을 운영할 수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을 오히려 방송국 취업에서는 더 권장을 드리고요. 그게 서버가 됐든 네트워크가 됐든 아니면 인프라 네트워크가 됐든 그러한 좀 넓게 볼 수 있는 영역으로 접근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반면에 이제 솔루션 기업이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 솔루션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 기술들, 스킬셋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좀 원하시는 방향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서 입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배우면 그 솔루션 기반으로 이제 다른 역량들을 뻗어 나갈 수 있는 거의 이제 엔지니어적 소양에 대한 업무가 주로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이제 뭐 전산실 IT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엔지니어도 엔지니어지만 이제 전반적인 관리, 그리고 매니지먼트, 그리고 기획, IT 기획 이런 역량의 위주로 이제 커리어가 쌓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관점에서 이러한 두 가지에 대한 이제 IT 취업문은 사실상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다른 길을 밟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언급을 드린다면, IT 기업은 사실상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IT에 대한 니즈를 파악을 하고 이제 이게 이제 IT 기업에서는 챌린지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이제 고객들한테 원하는 사항들을 이제 빠르게 이제 솔루션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면 프로젝트에 착수했을 때 거기 이제 엔지니어로 투입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주고, 이제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고, 이런 전반적인 방향을 고려했을 때 테크 베이스의 이제 기술 베이스의 커리어를 갖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부분은 조금 필요할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잘 맞는 분이라면은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런 이제 전산실 전반적인 제조, 금융 이런 이제 IT 업무를 하려는 이제 전산실의 운영자가 되신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에서 나아가려고 하는 아니면 회사에서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하는 이 전반적인 기획, 그 기획을 한 이후에 이거를 우리 회사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어떻게 이제 이런 타 벤더사와 이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소통 능력, 이런 능력들이 조금 필요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내가 우리 회사가 어떠한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이걸 여러 가지로 좀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이제 과정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과정이지만 좀 재밌게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회사에서 서버들을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우리 회사에서 가장 적합한 CSP 즉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아니면 AWS라든지 아니면 구글 GCP라든지 이 세 가지 플랫폼 중에서 어떤 걸 쓰는 게 가장 최적화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함께 하는 거죠. 이제 담당자가 돼서 이제 기업의 IT 담당자가 돼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전략은 이제 그 본인이 직접 세워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솔루션 업체에서는 이러한 자기네 회사, 이게 솔루션 업체라기보다는 CSP 뭐 이런 이제 각각 플랫폼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의 우수성만 집중하는 걸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나 브로셔가 우리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줄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검토하고 이거를 우리 회사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뭐 윈도우 관련된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AWS라는 이런 플랫폼도 굉장히 뭐 글로벌 원탑이죠. 지금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클라우드에서는. 그러나 같은 윈도우 시스템을 이용하면서의 라이센스에 대한 비용 절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주 단편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렸지 이런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들을 조금 한번 더 고민을 같이 하는 게 이제 기업의 IT 담당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많이 말이 길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기에 저 역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 역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맨땅에도 저도 헤딩을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현업 담당자들한테 메일도 한번 보내보고, 그리고 심지어 뭐 메일을 보냈는데 그분들이 워낙 바쁘니까 회신도 없었고, 이런 좀 대부분의 내용들이 제가 예전에 조금 경험했던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됐던 사항이어서 한번 이 구독자분이 요청해 왔을 때 뭐 제가 좀 많이 바쁘더라도 그냥 가감없이 이 부분을 좀 고민을 같이 하고 이거를 좀 꼭 답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텍스트로 전달을 하기에는 이제 이 구독자분들께 어떻게 이제 조금 확실하게 답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뭐 후배라는 입장으로 고민을 하고 후배이자 동생이라는 입장에서 제가 보아서 제가 함께 고민을 하고 이렇게 조금 고민 상담을 하고 취업에 대한 컨설팅을 한번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식으로 이번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번 시간이 사실상 도움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IT를 하시는 분, 그리고 IT에 고민이 있으신 분에 대한 커리어들을 같이 고민했던 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구독자분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한테 뭐 개인적인 메일을 제가 많이는 거의 못 봐요. 거의 보질 못하고 잘 안 보게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는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그 내용들에 대해서 댓글로 제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다른 영상 컨텐츠로 한번 더 고민 상담을 가지는 영상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